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자, 오늘 만기일 인해정으로 12시에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편집자의 사정에 따라 언제 올라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최대한도로 압박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자, 오늘 제목은 5월 3주차 시장 대응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일 이후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포트폴리오가 세팅됩니다. 요거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해외 시장 폭락인데 우리 시장 강한 이유. 이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가는 영상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도 지금 회원들하고 얘기하다가 또 그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종복은 제목에 답이 다 있죠. 5월 3주차 시장 대응 이렇게 하라.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나의 어떤 그 생각 아니면 내가 나한테 돈 내고 방송 듣는 사람들한테 주는 전략, 이 똑같은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천 명이 저걸 보면서 그죠? 그걸 활용을 못하는 여러분들 생각 좀 하라고 내가 지금 얘기해 준 겁니다. 지금 장에서 이종복이의 우선 표정과 이 목소리의 톤을 봐야 돼요. 외지간한 사람들은 지금 무서워서 쫄거나 그냥 맹목적으로 낙폭과대 뭐 혹은 뭐 업종 대표주 좋은 주식 파는 게 아니다. 그죠? 여기서는 뭐 매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이종복은 구간별로 그 종목들을 대응하는 전략을 디테일하게 주는 사람이죠. 내가 최근에 연습을 좀 했어요. 퀄리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알려줄게요. 내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 보면 한 두세 번 정도 있을 거예요. 이종복 추천주 클라스 뭐 그 클라스라는 말 예전에 이태원 클라스 있었죠.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나는 내가 그 얘기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 자체가 일단 앞뒤가 안 맞는 거. 무슨 얘기냐?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니면 진짜 수가 다른 사람.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 바닥에서 20년을 천안을 호령했다는 얘기 진짜 유튜브에 되게 많이 얘기하죠. 객관적인 백데이터와 객관적인 자료들이 넘쳐난다 이거죠. 클라스가 다른 시황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쳐 지나갔다. 아시겠어요?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최근에 야간 회원 그러면 파생인데 해외 선물이에요. 해외 선물 결국은 13,000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13,000을 깼다는 얘기는 나스닥이 폭락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나스닥이 14,000에서 시작된 거예요. 14,000에서 13,000이면은 1000 정도가 빠진 겁니다. 1000이면은 14,000에서 1000이면은 4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6, 7% 정도? 그죠? 6% 정도 빠졌다. 6%, 7% 정도밖에 안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해외 시장은 아직 폭락이 시작된 것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 해외 시장은 고점에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한 8%, 9%가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빠진 거고 나스닥은 다우하고 우리나라는 3일 만에 빠진 거예요. 자, 근데 3일 만에 다우와 우리나라가 빠진 이유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 혹은 조기 테이퍼링 우려죠. 근데 지금 금리가 제로금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발작을 일으켜서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는 어떤 금리 수준은 기본적으로 3%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2% 후반이나 3%대로 갔을 때 주식시장에 위험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을 발작시킵니다. 근데 지금은 0% 금리에서 이제 0.25, 0.5도 어떤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처럼 빠진다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런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클라스가 다른 시황이라는 거야. 일반적인 애들이 얘기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심리적인 거야. 왜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제로금리에서
테이퍼링을 조금 일찍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거든. 지금 악재 요인이. 그럼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 어느 정도 빠지면 심리적인 요인이 수그러들겠죠. 근데 거기에서 기조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나스닥 기술주들은 테슬라하고 애플이나 이런 애들은 추세가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아마존, 페이스북, 기타 뭐 그런 종목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클래스를 가지고 이 정도의 안목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을 이야기하는 사람, 나 이 종목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외시장, 금융시장이 지금 순간적으로 테이퍼링 발작으로 인해서 폭락 중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려사항이 될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누가 우려사항이 있는 거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을 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그것도 모자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주식과 주식은 담보대출로 현찰을 뺄 수는 없지. 부동산으로 다시 현찰을 빼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저 끌어모아서 비트코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우려감이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저 외국인들 foreign 그죠? 저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그 다음에 선물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면서 주식시장을 눌러버리니까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장이 빠지면 그나마 조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누가 주식을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이 없거나 금리 인상에 취약한 사람들이 또 계속 주식을 사고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는 없다라고 단정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정도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추세적인 상승과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건 명명백백. 근데 주식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주식시장이 아니라는 것도 명명백백. 그러면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찍어주는 주식에 돈이 있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오늘 만기 게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알려줄게요. 자, 미국장 해외장 폭락이고 오늘 아시아장 니케이나 이런 데 보면 차이나 홍콩 이런 데 보면 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어제는 대만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졌었는데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없이 올라갔죠 여러분. 조정 없이 올라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퀄리티 있는 기술적 분석해주면 원래 자체가 여기서 무너졌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무너졌으면 삼산에서 무너지면서 주가가 이쪽 수준으로다가 밀려갖고 리스키한 시장과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렸으니까 N자형의 목표치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면 올라올 만치 올라왔다 정도는 우리가 누구나 알 수가 있어. 그러면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나서 A, B, C, 이 C가 무섭다고 그랬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파동의 기본을 알려줄 때 C파가 무섭다라고 얘기해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 A, 반등 B파가 나올 때 또다시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핵폭탄을 맞는 겁니다. 근데 이종복이의 어떤 기술적 분석을 배우거나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반등이 나올 때 주식을 팔든지 이 반등이 나올 때 이걸 주식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팔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락하는 이 공포감을 즐길 수도 있거나 여길 비껴갈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B, C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깨지면 더 빠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상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 때려쳐라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말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반등은 다시 하락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반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올라가면 결국은 다시 하락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밀릴 때 저점을 깨지 않고 도르면, 돌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런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식의 돌림 현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매수를 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파동이 완성이 되거나 목표치를 주고 빠질 때는 A, B, C 반등 눌림목 안 깨지고 다시 가면서 이중바닥을 만들 때가 매수의 급소가 되거나 한 번 더 빠지면 1, 2, 3, 4, 5 해가지고서 한 번 더 매도의 클라이막스, 우리가 그걸 셀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공포심리에 의해서 집어 던지는 현상, 일종의 투매, 그죠? 투매가 나오는 시점에서 받아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완성이 된 다음에 조종을 받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주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가 시간이 필요로 할 때 주식시장이 꺾이는 장이라면 다른 주식이 우수수 쏟아지지만, 삼성전자가 시간 조정을 보일 때 주식시장이 꺾이는 시장이 아니라면 다른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주식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 장세가 되는 거야. 여기 유튜브 분들 이해가 됩니까? 진짜 이치적인 설명을 너무 완벽하게 하죠.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아니면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종목은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클래스가 다른 이 시황이, 그죠? 그냥 공중분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만기 게임. 그래서 최근에 주식장이 먼저 급락을 했어요. 자, 옵션의 가격은, 근데 이거 설명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은 내가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연초에 그런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결국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근데 이 얘기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했지요. 법입니다. 자본시장 통합법. 알겠어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안 변하죠. 성경책 안 변한다고 그랬죠. 옵션 만기일 날 옵션의 가격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추가적으로 급락세가 안 나오면, 자, 지금 이건 현재 시점이야. 현재 시점이 420이죠, 여러분. 이게 이따가 1시간 뒤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 420, 요거 420, 요거 420, 요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 요 세 가지가 같아지는 자리, 아시겠어요? 만기일 날은 이거 세 가지가 같아지는 자리의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같아지는 자리의 가격은, 만기일 날 같아지는 자리의 가격은 1,000원이야. 그리고 그거보다 위아래 한 칸씩 벌어질 때마다 2.5, 5, 7.5, 2.5, 5, 7.5 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지수를 함부로 어떻게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호가에 이제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밀거나 땡기면서 한쪽을 결제시켜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재 종가가 3시간 정도가 남았을 때의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가격은 0.6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동시호가 들어가기 한 10분 정도 전쯤서부터는 0.35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만기 당일날 시초가 형성 중에는 평균 1 플러스 마이너스에 비쌀 때는 1.25 플러스 마이너스, 쌀 때는 0.8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또 클래스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씹어먹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고 홍콩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안 빠지는 거고, 나스닥이 쭉쭉쭉쭉 올라가도 우리나라가 못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기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보면 답 나오네. 그죠? 오늘은 420을 중심으로 우아래로 1.25, 그러니까 421.25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418.7580까지 밀릴 수도 있으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면 종가에는 420이 콜이냐 푸시냐 싸움으로다가 가게 되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종가로 가면서 중국이 저점이 깨지고 대만이 저점이 깨지고 나스닥이 13,000을 깨면서 밀린다면 417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겠죠. 이거 맞나 틀리나 한번 봐봐. 만약에 중국, 홍콩, 니케이, 나스닥 등 전 세계 증시가 후장으로 가면서 급반등이 나오거나 급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422.5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런 걸 아는 사람의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해외시장 폭락해갖고 주식시장이 아작으로 나왔을 때도 보시면, 자, 이게 폭락장에서의 시세판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폭락장에서 나오는 시세판이 결단코 아닙니다. 근데 지수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빙고. 2020년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이었다고 얘기해줬잖아요. 그죠? 2021년 2월달까지의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고 지수 관련주가 급락을 해도 여러분 종목들이 상승 종목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유튜브 분들 아시겠어요? 이게 클래스가 다른 얘기야. 그냥 앵무새처럼 삼성전자 적당히 빠지면 삼성전자 우량주다 매수다 이런 것은 클래스를 논하는 방송이 아닌 거죠. 초등학교 6학년도 할 수 있는 방송. 삼성 SDI 급락했어 적당히 매수, 초등학교 6학년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방송은. 저런 걸 비껴가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지. 나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비껴가도록 목에 핏대 세워서 얘기한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렇게 참고하면 되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주면, 자 여기서 자랑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랑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 주식시장 진짜 흔들림 많았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이번 주에 추천해줬던 주식들 갖고 포트폴리오를 꾸렸다면 이번 주도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죠? 근데 어저께는 인포뱅크가 플러스가 났었는데 오늘은 에이테크가 장중에 날라갔다가 말았고요. 그 다음에 콜드체인 하면 서린바이오 하면 이종복 여러분들 다 알죠?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는 좀 늦게 따라가지만 다른 제약주, 내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제약주 중에 녹십자 홀딩스 같은 주식은 사실은 안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뭐라고? 사실은 안 올라갔지만, 자 녹십자 홀딩스는 안 올라갔지. 여러분 삼성 SDI는 폭락이 아니 아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아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어쨌든 녹십자 홀딩스는 안 올라갔지만 삼성 SDI는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어쨌든 10% 이상은 밀렸죠. 여러분 그죠? 이 차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 뜰 때 삼성전기 위험하다고 그랬죠. 내가 이 삼성전기는 4월 말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 위험할 것이다 막 이런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쪽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패러다임 얘기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서부터 여러가지 업종 대표주들 중에도 안 좋게 얘기한 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가 가장 안 좋게 얘기했었던 종목입니다. 얘들이 제일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이게 바로 클래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보면 삼성전기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이종복이가 대만 시장 갖고 FTSE 차이나 타이완 지수 갖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보세요. 하이닉스가 3, 4형의 모습에서 기존의 추세를 여기서 깬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기존의 추세를 여기서 깬 걸 알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다라는 걸 기본으로 알 수 있죠. 나도 이 주식이 내가 14만원 위에 있을 때 이거 물어본 사람하고 이 주식이 13원 위에 있을 때 이종복은 최소 못 가도 이건 12만원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준 주식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4월 초순에 내가 그런 의견을 얘기한 거 들었으면 여기서 팔았으면 지금 얼마를 세이브 시키는 겁니까? 한 3만원 가까이를 세이브 시킨 꼴이 된 거죠. 14만원짜리가 3만원이면 한 20%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하이닉스 같은 주식 20% 손실을 막아줄 수가 있었던 거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다면 역사적인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쌍봉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대형주가 그죠? 목표치만큼 빠지고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면 이런 거 리바운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초등학생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리바운드가 나와도 또 밀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관심을 갖지 말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얘를 어디서 관심을 갖는 거냐? 리바운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되밀리는 걸 또 확인해. 되밀리는 걸 확인한 다음에 1, 2, 3, 4, 5, 8로 빠지면 거기서부터 장기 투자를 하거나, 되밀릴 때 저점을 안 깨고 도를 때, 아까 타이완 얘기한 것처럼 도를 때 매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수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표주들은 이게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물려 있다면 반등 주면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되밀릴 때 안 깨지고 다시 돌면 거기서 재매수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300년 동안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300년 동안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죠. 대물림 해주란 얘기입니다. 대형주, 업종대표주, 우량주 투자 방식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나 업종대표주나 우량주들은 급락했을 때 매수를 해야지, 저렇게 움직임이 좋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주식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증권거래법에는 없어도 이종복이가 일반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작년 연말에서 연초에 얘들이 그것을 비웃고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이닉스는 원래 올라가면 안 됐던 거야, 여러분. 요게 비정상 시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비정상 시세가 지금 정상 시세로 회귀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밀려서 그 정도로 올라가면 대형주는 다시 기간 조정을 받거나 밀려야지 되는 게 정상 시세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 조정을 주거나 밀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팔아먹는 거지. 이렇게 업종 대표주 대형주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 연말에서 올 초에는 그걸 비웃듯이 그냥 치고 올라간 겁니다. 제일 먼저 올라간 게 LG전자였죠, 여러분. 근데 LG전자도 비정상적인 시세까지는 밀려 내려와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G전자를 관심을 갖거나 만약에 LG전자 바닥을 노려려면 LG전자가 여길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얘가 여기서 횡보할 때는 차트가 예쁜 거예요. 만약에 얘가 차트가 예뻐서 이걸 올라가는 걸로 봤다.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때 16만원에서 17만원 근처로 오면 여기서 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 다시 밀릴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장이 약세장으로 가거나 얘가 매기가 떨어지면 결국은 여기를 깨고 밀리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120선을 깨서 240선까지는 안 밀려도 어느 시점으로 흘러내려야지 이게 정상적인 대형주로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대부분의 종목들이 삼성전자도 지금 121선을 깨고 밀리죠.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 120을 깼죠. 삼성전기도 지금 보시면 120을 깼죠. 외지간한 대형주들. 자, 삼성 SDI도 지금 120을 깼죠. 여기까지. 이종복 방송이 왜 클래스가 다른지 느껴지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업종 대표주와 IT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120을 깼어. 근데 LG전자만 안 깼어. 자, 그러면 LG전자가 가장 강한 주식이야는 인정이지만 장세가 신고가 장세로 갈 확률이 떨어지니까 LG전자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결국은 16만원 이상 17만원을 못 넘어가고 나중에는 결국은 14만원을 깨는 흐름이 나오는 게 이게 클라스라는 거야.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하는 거야. 놓여져 있는 걸 갖고 기술적 분석하는 것은 앵무새고 창의성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해야 그것이 트레이더다. 어록 하나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은 다 뒤로 자빠지죠. 그래서 어쨌든 뭐 최근 추천주 대박입니다. 장세에 비해서 대박이에요.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주식 또 있고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섹타는 비슷하지만 내가 여기 테크윙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테크윙 같은 주식은 테크윙은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정배열 60, 120, 240이죠. 만약에 장이 빠지면 이런 걸 주스면 사실 지금도 괜찮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장이 강세장이 아닙니다. 좋게 얘기하잖아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니트론텍 알죠? 유니트론텍도 오늘 장중에 7,400원 추천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장이 저렇게 빠지는데 물론 너무 순간적인 찰나의 움직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못했겠지만 이 종목 주식의 클래스가 어떤지 좀 확인이 되십니까? 아, 땀난다. 돈 벌고 싶으면 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술주들은 현재는 관망.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올라오면 한번 팔고 다시 되밀리는 걸 확인했다가 기간 조정 나온 다음에 패러다임의 중심주들 내가 포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쟤들도 사지 말아라고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쟤들도 마찬가지 가격 조정 기간 조정까지 나와야 됩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회원가입해서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가 2주 코스로 바뀐다. 야간 회원 파생하는 사람들 초짜가 지금 장난 아니게 써져 있죠.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요번 주 화요일 날 야간 회원들 오다가 어떤 오다였었냐면 요번 주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요번 주 화요일 날 마감 시 내가 녹화 방송 안 틀어줘도 여러분들 다 믿죠. 요번 주 화요일 야간 방송 오다도 13,400에서 500대로 가면 무조건 매도. 여러분 무조건 매도.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패턴이 무슨 패턴이었어요? 여기도 패턴이 상승 쐐기형. 이건 대칭 삼각형과 유사한 쐐기형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 이상으로는 안 갔어도 이 종목은 400 근처에서 500 근처로 왔을 때 무조건 매도라니까 매수 생각 자체가 없었단 얘기입니까? 없었단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못 가고 밀릴 때 그냥 이쪽에서 그냥 매도 쳤어도 또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수는 412짜리가 안 깨졌고 내가 보는 지수 417에서 412짜리라는 얘기 해줬었죠. 414 찍고 지금 420까지 와 있는 거고. 자, 지수 얘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가지만은 올라가게 되면 이제 425에서 427짜리가 또 저항이 되겠죠? 여러분, 그죠? 올라가도 한 번은 또 되밀려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장은 없는 장이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뭐, 간단한 거지, 뭐. 이 정도 이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은 이번 주 마지막 영상이 될 겁니다. 나는 이런 장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땀 나는 거 봐요, 여러분. 지금 땀 나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땀. 나의 영혼까지 털어서 지금 방송해 준 거야. 여기 땀 보여요? 이 정도 얘기 뜨는데 이렇게 땀을 흘려? 나는 클래스가 다르니까.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준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나의 영상을 보는 분들은 다 파생이든 주식이든 대박이 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연초부터 내가 했던 시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곱씹어봐라. 지금 시간이 20분 후반대로 갔는데 이게 찾아질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는 빨리는 못 찾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2월 달쯤에 장 밀릴 때 주식시장은 결국 정상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왜 금융시장 이게 안 찾아지지? 여러분, 2월 23일 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해줬던 얘기만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만 느꼈어도, 그죠? 내 절대적으로 연초에 1월 달에 시가상위들 이거 조심하라고 정말 얘기 많이 해줬었죠, 여러분?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내 말을 가슴으로만 들었어도 지금 저쪽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없어야 되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SDI, 삼성전기서부터 저쪽 주식은 없어야 되는 거고, 포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국민은행,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쪽을 갖고 있다가 대우조선해양 37,000원권인가 여기서 다 팔으라고는 했지만은 얘기했죠. 나는 주식을 1년 365일 가져가지 못합니다. 연할 다 매도 사인이 들어갔을 겁니다. 연할 여기 슈팅 걸렸을 때 여기서 이미 절반을 주라고 했겠고, 왜? 이종복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N자형의 목표치로 올라가면 무조건 절반 이상은 의무 매도입니다. 여기서 절반 이상 의무적으로 주라고 그랬을 거고, 여기서 그냥 다 팔아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전부 팔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전부 팔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더 올라간 겁니다. 근데 나는 억울할 게 없어. 왜? 이거 팔고 또 다른 걸 사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클래스야.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이건 기술적으로는 조금 거시기 해줬지만, 오늘도 보면 조비 개파락에 양봉 나와서 어쨌든 보합선 이상에서 움직이죠. 차원이 다르잖아. 요번에 농업주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인포뱅크, 그 다음에 블록체인 관련주는 내가 얘기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 알 거야. 블록체인 관련주 잘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영상은 이와 같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해시키고 시장에 관한 영상, 이런 영상을 가급적이면 지양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오늘장 움직임이 좋은 거 갖고 얘기하면서 뭘 설명하면서 회원가입 유도를 하고 추천 종목 갖고 자랑하고 이런 식의 영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퀄리티 있는 방송을 들었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거 느끼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6월달부터는 아직 6월달 되려면 아직 시간은 좀 남았지만 가급적이면은 퀄리티가 높은 나의 노하우와 나의 비기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 주는 것을 앞으로는 차지하면서 영상을 뜨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늘어졌던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30분짜리 돈으로 환산 안 되는 영상을 줘도 중간에 다 스킵하고 지나가잖아.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에너지 다 빠져나가는 거고, 나의 노하우 다 노출된 거고.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영상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